주간 꿀에 3만 우렁찬 구독 소리 드디어 구독자 3만. 네, 또영규TV가 구독자 3만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3만을 넘어섰는데 영상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그거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에는 더욱더 많은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주 동안의 바르셀로나 관련 소식 주간꾸레를 지금부터 가보자고! 지난 한 주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뜨거웠던 소식은 바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레반도프스키! 웰컴. 네, 드디어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17일 레반도프스키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3+1년이고요. 그리고 이적료는 4,500만 유로, 옵션은 500만 유로입니다. 총 5천만 유로 정도의 금액에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했다고 보면 됩니다. 레반도프스키의 연봉이 얼마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한 시즌당 세후 900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 120억 원이죠. 주급은 2억 3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이미 마이애미에 도착해서 바르셀로나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미국 투어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 평가전에서 아마 바르셀로나 데뷔전을 치르겠죠. 레반도프스키가 마이애미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바르셀로나에 이적한 소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소득을 올렸고 레반도프스키와 바르셀로나는 계약을 맺었고 그러면서 해피엔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레반도프스키 입장에서도 분데스리가 왜 다른 리그에서 뛸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또영규TV 라이브를 했더니만 많은 분들이 레반도프스키가 다음 시즌에 어느 정도 골을 넣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20골 정도면 된다. 20골 정도면 난 만족할 수가 있다. 레반도프스키도 리그를 옮긴 거고 바르셀로나의 전술에 적응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30골은 넣어야 된다. 레반도프스키라면은 30골은 넣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펫 가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비 감독의 전술에 적응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비 감독이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레반도프스키를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레반도프스키가 굉장히 만족감을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비 감독이 레반도프스키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레반도프스키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30골 이상 넣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엘 클라시코. 호날두 메시의 대결. 그 대결이 끝나고 나서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싱거운 맛이 있었던 엘 클라시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벤제마와 레반도프스키의 대결입니다. 정말로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비니시우스와 안수파티의 대결도 재미날 것 같고요. 미드필더 대결도 재미나겠죠. 엘 클라시코는 더욱더 재미나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레반도프스키 영입 전에 하피냐 영입이 발표가 났죠. 그리고 하피냐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피냐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 기간은 5년이고요. 이적료는 5,800만 유로, 옵션 900만 유로로 알려졌고 바이아웃 금액은 10억 유로로 책정이 됐습니다. 언론마다 이적료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언론에서는 5,500만 유로의 이적료, 여기다 이제 옵션 포함하면은 1,500만 유로 정도의 옵션이다. 그래서 7천만 유로 정도의 딜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곤 있는데 어느 내용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뭐 분명한 거는 6,800만에서 7천만 정도 사이의 금액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물론 리즈를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분할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할 지급할 때 그 기간에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 금액이 또 책정됐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좀 사항을 봐야 되겠지만은 여하튼 하피냐는 바르셀로나의 선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하피냐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밝혔죠. 어린 시절부터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게 꿈이었고 호나우지니의 활약을 보면서 꿈을 키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마르하고 이야기하면서 바르셀로나의 생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자신의 목표는 바르셀로나와 함께 많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이고 과거 전성기 시절의 바르셀로나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덴벨레 잔류, 하피냐 영입, 공격수 정말 많아졌죠. 자, 최전방에는 레반도프스키 또는 오바메양, 오른쪽에는 하피냐 또는 우스망 덴벨레, 왼쪽에는 건강한 안수파티 또는 페란 토레스. 그렇기 때문에 공격 라인은 포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은 멤피스 데파이가 이적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공격수 정리를 이야기할 때는 브레이스웨이트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브레이스웨이트는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서 뭐 압데라든가 코리아도 같은 경우에도 임대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멤피스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적료를 받고 이적시킬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멤피스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에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난 시즌의 활약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자릿수 골을 넣었기 때문에 멤피스 데파이는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바르셀로나의 공격 라인에 멤피스 데파이의 자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멤피스 데파이가 떠나가야지만 바르셀로나는 또 라리가 셀러리 캡을 위한 공간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바르셀로나는 멤피스 데파이를 이적시킬 것으로 보이고, 현재 멤피스 데파이도 바르셀로나에 나오면 출전 기회가 거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요. 결국은 바르셀로나하고 멤피스 데파이는 아마 이번 여름에 작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데 그 가운데서 하피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페란 토레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기회가 많이 줄 것 같아요. 안수파티가 몸 상태가 좋다면 왼쪽 라인을 책임지겠죠. 그런데 페란 토레스가 만약에 선발로 출전해서 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안수파티가 부상이라 할지라도 우스망 덴벨레라든가 하피냐를 왼쪽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페란 토레스도 분발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은 다음 시즌 벤치 멤버로 전락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격수들 영입은 굉장히 잘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라인이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미드필더 라인 같은 경우에도 캐시에가 영입이 됐잖아요. 물론 프랭키 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프랭키 도용아, 형이 미안하다. 그냥 이 마음은 전하고 싶다. 네가 남든 떠나든 형은 진짜 너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다. 프랭키 도용 이야기는 좀 더 봐야 돼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 미국 투어에 합류해서 같이 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바이에른 뮌헨 얘기도 나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데리히트를 영입하면서 프랭키 도용도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메뉴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급한 건 없습니다. 네, 프랭키 도용을 이적시키는 데 있어서 급한 건 없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프랭키 도용 잔류 쪽으로 라포르타 회장이라든가 알레마니 단장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랭키 도용에게 약간 이제 옆구리를 찌르는 주고 삭감해줘. 참 염치도 없지만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일단 프랭키 도용이 남을지 떠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프랭키 도용이 남는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부스케츠의 백업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아니치를 테스트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봐야 되겠고, 여하튼 미드필더 라인은 괜찮다. 네, 미드필더 라인은 페드리, 가비, 캐시에, 부스케츠 괜찮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프랭키 도용이 남는다면은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문제는 수비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수비력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지난 시즌도 세트피스에서 문제가 있었고 측면 수비에서 문제를 또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중앙 쪽에서는 집중력 부족이 또 있었죠. 물론 이거는 수비 라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라든가 또는 부스케츠의 기동력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비 쪽에 악영향을 미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테오 슈테겐 같은 경우에도 100% 만족할 만한 활약을 못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역시 수비는 보강해야 되죠. 텐센이 왔습니다. 크리스 텐센이 왔어요. 그렇지만은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굴 노리느냐? 세비야의 줄스 쿤데를 노립니다. 물론 센터백은 줄스 쿤데, 그리고 오른쪽 측면은 아스필리쿠에타를 노리고 있죠. 사비 감독은 줄스 쿤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욕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줄스 쿤데와
아라우호가 향후 10년 동안 바르셀로나의 중앙 수비를 책임지는 두오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스 쿤데와 아라우호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는 센터백을 구성했을 때 왼쪽 라인에는 왼발 센터백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쿠만 감독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비 감독은 그런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스 쿤데하고 아라오를 중앙 쪽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의 경우 줄스 쿤데를 영입을 한다면은 바르셀로나 센터백 라인에 줄스 쿤데, 아라우, 피케, 에릭 가르시아, 텐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앙 수비는 단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측면 수비는 여전히 아쉬움은 있지만요. 그런데 줄스 쿤데를 영입할 수 있느냐? 스페인 쪽에서는 가까워졌다,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르트의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가 줄스 쿤데를 영입하기 위해서 현금에 압데와 니코를 포함시켜서 제안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라르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가 5,500만에서 6천만 유로 정도를 투자를 한다면은 줄스 쿤데를 영입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잉글랜드 언론 쪽에서는 첼시가 조금 더 근접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줄스 쿤데를 영입하기 위해서 바르셀로나와 첼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자신감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줄스 쿤데가 영입이 된다면 중앙 수비 라인은 단단해지겠죠. 물론 측면은 아쉬움이 있어요. 알바 백업의 문제, 그리고 오른쪽에 아스필리쿠에타, 그리고 데스트, 세르지 로베르토, 근데 확실한 활약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아스필리쿠에타를 영입하면은 아스필리쿠에타를 왼쪽에 알바 백업으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것 같고, 줄스 쿤데를 영입한다면 줄스 쿤데가 오른쪽으로 빠질 수가 있고 아라우오도 오른쪽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수적으로는 나름대로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줄스 쿤데하고 아스필리쿠에타를 영입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해서도 그렇지만은 바르셀로나가 계약한 대로 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안 좋은 이야기도 듣지, 그런 행동도 했고, 하지만은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점은 역시 기분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라프로타 회장은 여전히 밉상이고 신뢰가 가지 않지만 알레마니 단장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비 감독은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 전화를 걸어서 엄청난 말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피냐 영입도 그렇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영입도 그렇고, 줄스 쿤데 같은 경우에도 사비 감독이 비전을 제시했고 줄스 쿤데가 만족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사비 감독의 이 선수 영입에서의 역할도 매우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시간 주간 꿀에 또다시 영입 소식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큼직큼직한 뉴스가 빵빵 터졌으면 좋겠다. 아이고 좋아라, 행복해, I'm happy.